일단은 오늘의 커피는 제가 일부러 정보는 미리 드릴게요. 원래 정보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에티오피아 이번에 구치암벨라 블레 내추럴이에요. 일본에서 최근에 들어왔던 거고요. 로스팅을 딱 지금 5일 정도 됐거든요. 5일 정도 됐으니까 테스트 해보시고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누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향이나 산미, 향, 단맛, 바디, 애프터를 강도로 상중하 3개로 나눠주시면 돼요. 뭐 중하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약간 복잡하긴 할 거야. 그러니까 중하, 중상에도 중으로 판단을 할 거야. 네. 그러니까 상중하로 단순하게 해주시는 게 아마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어차피 지금 향 맡는 거는 체크를 안 하셔도 되고요. 드셨을 때 어차피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향의 인텐스는 분명히 다른 걸 느껴지실 거예요. 똑같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향이 좀 강도가 좀 다르다는 걸 느끼세요? 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향이 물을 부었을 때 이어지는지. 로스팅의 시작을 글라인딩에서부터 그 향과 입으로 돌아왔을 때 이어지는지가 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향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입에 먹는 그 향이 안 나. 그러면 문제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물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 네. 여러 가지 물을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근데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로스팅이기 때문에 지금 물을 끓이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 소개를 안 했습니다. 청주에서 커피 로스팅을 하고 있고 블루포스맨 로스터스라는 브랜드 아닌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커피 로스터 김재성입니다. 일단 오늘 하는 주제는 열 전달과 열 변화인데 콩을 로스팅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그러니까 열량을 주면서 콩에 열을 넣죠. 근데 그 전달 방법에 따라서 미세하지만 다른 방향성을 가지게 돼요. 오늘 그런 커피들을 준비했어요. 이따가 그래프도 그러니까 로그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로그를 보시고 예측을 해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로그 쓰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파이어스코프나 아티산이나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본인의 로스팅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수기로 적어도 돼요. 예전엔 수기로 많이 적었으니까. 그런 게 정말 이제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시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면 수정할 범위가 거의 없어요. 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서 로스팅이 잘 됐어. 내일은 똑같은데 오늘 컨디션이 별로여서 로스팅이 안 됐어. 핑계잖아요. 본세해갖고 물을 부었을 때랑 시간이 지나고 나서 향을 맡아보시면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비슷한 것 같아요? 차이가 나요. 그래요? 어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틀려도 상관없잖아. 저 5번이 생각보다 더 과일향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5번이? 물 붓고 나서. 5번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긍정적인 말밖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주선님 무슨 말씀 하시더라도 긍정적인 말씀만 할 겁니다. 원래는 되게 많이 혼내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냐면 지금 로고를 잘 안 쓰신 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적으로 팰 명분이 없습니다. 좀 이따가 팰 건데 지금은 패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지금 7분 26초 지났거든요. 9분 되면 드셔도 되는데 뜨거울 수가 있어요. 강철 혀를 가지고 계시면 하셔도 되고 웬만해서는 10분에서 11분 정도 됐을 때 드시는 거 권장해드리고 여기서 무슨 뉘앙스나 그걸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인텐스만 강도만 봐주세요. 네, 높은지 낮은지만. 그리고 향을 찾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라 그럼 이따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오늘 로스팅 세미나는 제가 로스팅하는 방식이고 제가 지금 현재 이스터라는 로스터기를 사용할 때
이런 식, 뭐 향미 표현이나 산미 표현이나 단맛이나 반이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고, 이렇게 해라라는 자리는 아닙니다. 네. 저도 이거를 로스팅하고 샘플을 테스트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그냥 30g씩 포장만 해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저는 알게 되니까 네, 정보 유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못 믿기 때문에. 지금 8분 59초입니다. 이거는 11분에 드시는 걸로. 네, 지금 9분 넘었고요. 자신 있으시면 드셔도 됩니다. 스피드 컵은 저쪽에 있고요. 필요하시면 네. 최대한 저는 드시는 것보다 뱉는 걸 권장드립니다. 5개의 커피가 똑같나요?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미세하게 다른가요? 어떤가요? 느끼실 때? 저는 조금 다른. 조금 다른. 네. 네.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달라요? 뭐 향이나 산미나 단맛이나 바디나 아니면 네, 표현되는 게 어떤 거는 되게 허브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커피는 약간 베리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차이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네. 네. 그 향이랑 산미가 좀 두드러지면 네. 뒤에 단맛이나 이제 네. 바디나 이쪽이 좀 떨어지고 네. 네, 반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열? 열? 왜 열? 열받게 하지 마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프로파일 로그를 보여드릴 거예요. 원래는 지금 제가 준비했던 거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원래는 로그를 어느 정도 다 쓰셔야 되는데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으셔갖고 당황스럽거든요. 이게 1번 로스팅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네, 열량이나 전체적인 가는 게 이게 기본이 되겠죠. 1번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화력 자체 조정을 151도의 기준을 정하고 요 162도 구간을 바꾼 거예요. 이건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네, 보여드릴게요. 이건 두 번째 거랑 똑같은 거 같죠?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거 같죠? 다른 게 보이나요?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끝에? 끝에는 그거는 뭐 끄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고. 잘 봐요.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42%, 46%, 11% 맞죠? 11.9%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거는 41.7%, 47%, 11.3%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세 번째 거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프로파일입니다. 모양은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근데 비율상으로 42.4%, 41.7%, 10.5% 이렇게. 네. 세 개 다 되게 비슷하지. 근사 차이죠. 근데 여기서 온도 차이가 2도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 투입 온도 다 200도에 투입했습니다. 열량도 거의 0.7이라는 열량에서 시작을 했고, 올려주는 시점도 0.8, 160도, 161도에서 고정을 했고, 여기서 바뀐 건 162도거든요. 162도, 163도, 167도 이렇게 한 구간만 바뀐 거예요. 이 세 개가. 근데 배출 시간이나 전체적인 디벨롭 타임이나 다 거의 비슷해요. 세 개가 그걸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게, 네, 이게 세 개의 그래프를 똑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럼 비슷하죠? 거의 1%의 차이인데 몇 프로, 1.1%도 아니에요. 차이, 로스팅 할수록 열이 쌓이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는 발생을 해요. 근데 배출 온도나 시간이나 맞추고, 투입 온도 맞추고, 열 조정
그래프상으로 보면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할까? 그러니까 제형성 자체가 어떨까? 되게 좋은 편일까? 나쁜 편일까? 좀 근데 맛은 다르죠. 이 세 개의 맛이 그렇게 다르죠. 1번 컵에서 뭐죠? 향만 관련돼서 상중하 중에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중상. 넷. 중상? 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산미, 1번. 중. 하나, 둘, 셋. 이게 많이 달라. 하나, 둘, 셋. 반반이죠. 지금 거의 반반이에요. 그쵸? 그러면 두 번째 거를 해볼게요. 상. 하나, 둘. 산미. 하나, 둘. 되게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죠. 향미 포인트가 다 미세하게 달라요. 근데 제가 의도하는 거는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160도 골에서 하는 거는 산미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디벨롭이 시간 2도의 차이인데 시간으로는 5초의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5초의 차이밖에 안 나지만 화학적인 변화에서는 산미랑 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체인지를 해요. 그걸 찾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2, 3도 차이로 화력을 주었지만 원래는 0.5도 단위예요. 더 디테일하게 화력 조정을 해요. 화력 조정이라는 게 최대 화력을 1.0으로 보고 0.7로 해갖고 나눠서 열을 주는 거예요. 그 구간을 만든 게 이렇게 보면 온도, 가스 미압 옮기는 시점이 있어. 이게 151도가 기준점인 거야. 이때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산미와 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150도 구간을 뭐라고 하죠? 옐로우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옐로우 포인트인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맞아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이때부터잖아요. 그럼 화학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화학적 변화를 어떻게 이 구간에서 뭐가 발생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당이 생기고 산이 생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책들의 저서에 그렇게 적혀 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제 방식은 이때 열량을 그럼 조절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게 151도에서 161도예요. 161도에 정확하면 160.5도인데 161도라고 치는 거예요. 1도에 옮긴 거야. 근데 첫 번째 같은 뉘앙스는 향과 산미를 갖고 있어요. 아까 얘기하셨죠. 어떤 거는 향과 산미가 있는 뒤에 바디나 이게 조금 약한 느낌이 든다. 향과 산미를 올려버리면 뒤에가 약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이 텀이 차이가 나죠. 첫 번째 거랑 이렇게 보면 차이가 미세하게 나죠. 요 구간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더 길어졌죠. 그리고 우리 열량 전달을 어떻게 하냐면 화력으로도 하지만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열과 열이 만나는 그걸로 산미와 향과 그걸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쪼개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램핑업이라고 대부분 하죠. 근데 그 구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디벨롭해서 배출하고 향 맡고 그걸로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결과물인데 세기가 다르잖아요. 이 한 구간만 바뀐 거야. 지금 모든 커피 중에 이 한 구간만 바뀐 거예요. 그래프로 알 수 있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거의 비슷하게 간 이유가 저희가 정해놓은 애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 애온도에부터 꺾이죠.
그때부터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이거를 하는 이유는 재현성 때문이에요. 그렇고 이 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열량이라는 한계를 제가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콩마다 당연히 쓸 수 있는 열량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확인하냐면 ROR이나 다 비슷하게 떨어져요. 비농도나 그쵸? 근데 요 부분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시점, 열량을 주면서 열을 주면 우리가 바로 열이 먹을까요? 네? 열을 주면, 미압을 주면 드럼이라는 걸 통해서 열이 전달되잖아요. 그 딜레이 시간이 30초에서 35, 제가 계산할 때는 30초에서 많게는 45초까지 열이 전달되는. 우리는 열 준다고 바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열을 미리 주는 거야. 150도의 열 조절을 하는 게 160도에 전달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4번, 5번은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4번, 5번이거든요. 똑같은 컵인데 구간을 어떻게 했냐, 170도만 바뀐 거예요. 아까는 고정을 해갖고 이 1, 2, 3번은 174도의 열량 조절을 했어요. 똑같이. 그냥 160도만 바뀐 거고. 근데 4번, 5번은 163도의 화력을 고정을 해놓고 172도, 176도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구간은 바뀐 거야. 근데 그래프상으로 보잖아요. 그 데이터가 필요하면서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야. 5개의 프로파일이에요. 어때요? 네. 그러니까 BT나 ET로 보면은 전혀 알 수 없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했어, 아까? 가장 뚜렷하게 많은 변화되는 부분. ROR 자체에서 네, 열량을 주는 걸 나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로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남들이 보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방향성이라는 걸 정할 때 드셔보잖아. 어때요? 다르죠? 다 다른 커피 같죠? 네. 의도된 맛이에요, 이게. 맛이 없을 수도 있고, 향이 없을 수도 있고, 산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산미가 높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물생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팍 터지고 1번 라이트, 2번 미디엄, 3번 다크 이런 식으로 하는. 향미나 산미나 모든 맛은 화학적인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안에 있어요. 그 시작점이 열량이나 그런 거 시작점이 옐로우 포인트부터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가 디벨롭 타임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런 걸 보려면 일정한지도 봐야 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좀 거의 하나가 빠졌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걸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어떤 맛이 생기는지. 저도 몰라요. 제가 했으니까 아는 거지. 다른 분들이 하면 거의 몰라. 이건 어쨌든 설명드리면 제가 하는 로스팅 방법이고요. 제가 어떤 맛이나 향이나 끄집어낼 때 이렇게 컵노트에 어떤 블루베리, 오렌지 같은 산미, 그럴 때 유추해서 할 수 있는 프로파일이 계속 변경이 돼요. 최대한 그걸 비슷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거는 150도에 화력 공기의 시점을 150도에 161.5도에 175도에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 맛에 따라서. 근데 그게 정말 그게 되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먹어봤잖아요. 네. 달라지냐. 똑같은 프로파일, 똑같은 로그예요. 똑같은 열량으로. 총 열량은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이거를 하는 이유는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은. 실패해도 상관없잖아요. 다시 해보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고라는 마인드도 있고. 대신 이거는 이지스터나 프로바티노나 약간 반열풍 로스터한테 먹혀요. 대신 모든 가장 기본적인 건데 커피는 뭐다? 마리아노가는 이것도 어떤 로스터기든 다 똑같잖아요. 네, 다 똑같죠.
어떤 화학적 반응이든 이루어지고 생성이 되고 모든 게 똑같아요. 근데 이걸 확인해 보신 분 있으세요? 네? 그냥 육안으로 아 옐로우구나 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모든 생성의 기초는 마이야르 반응, 메일라이드 반응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를 한 번 해보시죠. 한 번쯤은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딱 뒤에 너무 나 디벨롭이 짧아, 디벨롭이 길어, 총타임이 짧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했던 게 아까 이게 제가 경기도 쪽하고 부산 쪽하고 청주하고 대전 쪽에 부탁드렸던 거예요. 체크해달라. 161도 이거는 향하고 산미를 이것도 똑같이 중점을 둔 거야. 161도 하니까 상상으로 나잖아요. 163도 중중, 166도 중중으로 할게요. 중화, 내가 이래서 아까 중화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요. 이번 테스터 비슷하게 나오죠. 3번도 3번은 이거는 부산에서 한 거예요. 네, 그래도 뭐 네, 4번 네, 대전에서 한 거고. 뒤에서는 생각보다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거든요. 여기서부터 많이 갈려요. 지역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다 고정으로 열량을 조절한 거예요. 근데 앞에가 어떻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뒤에 맛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냥 시간이 짧아지고 열량이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덜 받아들이고 그런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작점은 160도, 150도 옐로우 포인트부터 발생한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이거는 제가 해보고 느꼈던 것들 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 네.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다 써놨죠. 다 동일시했을 때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도 다 동일하게 나오죠.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열량 조절되는 것도 다 보이죠. 열량 어떻게 조절되는지. 네. 그래프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 거의 비슷한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아까 거의 되게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그 조금의 차이를 일부러 만든 거예요. 조금의 차이가 나게. 근데 1번과 3번을 먹으면 차이가 커요. 1번과 2번의 차이는 미세하게 나요. 2번과 3번의 차이는 미세하게 나요. 1번과 3번은 차이가 나요. 네. 그 2번과 4번 차이는 비슷하게 나요. 네. 그래서 2번과 5번의 차이도 비슷하게 나요. 근데 다른 보니까 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단맛이 다를 수 있고 바디가 다를 수가 있어요. 좀 향과 산미는 비슷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그 향과 산미도 어쨌든 바디와 단맛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앞에가 달라지기 때문에 뒤에도 달라지고 중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뒤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쯤 하다가 열량을 늦게 줄 수도 있고 빨리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뭐가 변하는지. 대신 전제 조건은 동일했을 때 네, 이렇게 변화를 줘보라는 거야. 한 포인트 150도에서 153도면 옐로우 포인트라고 있어요. 옐로우 포인트에서 이때 그냥 중간이라도 화력을 바꿔보라는 거야. 딱 한 번만. 어떻게 변하는지. 만약 그걸 느낀다면 그 다음은 또 해볼 수 있잖아. 이렇게 바꾼다 해볼까?
1도 더 밀어볼까? 1도 당겨볼까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네, 대신 램핑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 우리가 가속을 차를 운전을 할 때 엑셀을 밟으면 바로 쭉 날아가나요? 아니야. 어쨌든 좀 걸려요. 근데 브레이크는 어때요? 밟으면 갑작스럽게 서게 돼 있죠. 그 원리예요. 열은 우리가 열을 줄여줄 때는 열이 낮기 때문에 급격히 떨어져요. 근데 올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까 45초에 30초에서 45초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게 열이 열에서 열로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대신 램핑 다운을 할 때 급격히 떨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뚝뚝 떨어지죠. 끊어줄수록. 네, 아로한도 뚝뚝뚝뚝 떨어져요. 네. 저는 이거를 근데 제가 세워놓은 그 그러니까 설계해 놓은 대로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아마 팝업에 오신 커피들 드셔보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로스팅을 한 거예요. 네. 대신 단계가 좀 줄어요. 150도는 없어요. 많은 열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150도를 지워요. 대신 투입 열량이 0.7이 더 높겠죠. 네. 그런 식으로. 대신 향과 산미 160도를 조절도 했고, 네. 저기서 바뀐 게 되게 뭐냐면, 저 4개의 커피 달라지는 건 두 번밖에 없어요. 150도랑 160도 딱 두 번만 바뀌었어요. 다른 콩이기 때문에. 그리고 쓰는 애온도도 좀 달라요. 콩이 파나마라고 밀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팝이 되게 빨리 왔어요. 평상시보다 거의 3도, 3.5도 더 빨리 왔어요. 근데 어때요? 저 커피 먹었을 때 향이나 산미나 바디나 이게 잘못 표현된 게 있나요? 드셔보셨을 때 부정적인 게 있었나요? 조절을 하는 건 저는 그런 식으로 제가 설계한 대로. 대신 다 가져갈 수는 없다. 대신 향이나 산미에 조금 더 시중에 집중해서. 근데 단맛이 좀 약할 수 있고 바디가 조금 더 너무 라이트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언더 안 나고 오버 안 났어요. 제 커피는 이런 식으로 로스팅을 합니다. 대부분이. 노트에 따라서 변경되는 게 대신 이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위가 열량을 조절하는 단위가 지금 1.5도, 0.5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0.2도에서 0.3도 차이로 열량을 조절합니다. 시간과 온도와 ROR과 에어 온도와 다 모든 걸 다 봐요. 다 계산하면서 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그렇게 로그. 옛날에는 로그를 사용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아티산이라는 프로그램을 썼었는데 디스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제 생각이니까. 딜레이가 걸리는 거예요. 계속 로스팅을 하면 할수록. 내가 열을 줘야 되는데 그래프를 보면서 주니까 자꾸 늦게 열이 들어가고 네,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카운팅을 하게 됐어요. 로석에 붙어 있는 온도계를 보면서 시간 30초, 10초에 1도 그런 식으로 계속 카운팅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야. 근데 파이어스코프가 나와서 얘네는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변수 주기가 그래서 이걸 쓰기 시작했어요. 진짜 안 썼어요, 저도. 옛날 사람이고 똑같았어요, 그냥. 네,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쓰기를 시작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세계와 그래프상으로 진짜 똑같잖아요. 세 개인데 한 부분만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가 달라지는 게 티가 나는 게 이렇게 똑같이 차이가 나요. 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다 똑같아요. 거의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이 두 개, 마지막 두 개인 것 같아요. 이 두 개와 저 두 번째 거 세 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그래프로 그래서 이왕이면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옐로우 포인트라는 거를 무시할 되게 기초잖아, 초보잖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화학적 반응이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한 번씩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네.
아니면 여기서 무조건 저기 하라는 게 ROR이라도 체크를 해보고 분당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공기 흐름이 어떤지 그건 한 번씩 체크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왕이면 어떤 로석이든 쓸 수 있는 애온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딱 애온도를 요 브레이크를 잡아 쓸 수 있는 온도라는 걸 설정을 해놔요. 한번 그 쓸 수 있는 콩이 열을 받아들 견딜 수 있는 열이라는 게 있어요. 높은 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다크하거나 비터가 잘 나오진 않아요. 네. 그 두 개만 해보셔도 훨씬 더 쉽죠. 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열로도 해보면 되고 온도도 잡아보고 네. 온도도 나눠서 한 번 더 보고 그 나눠서 주라는 게 어차피 100으로 달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100으로 원래 100으로 달리는 거 여기서 95로 줘서 여기 90으로 시작해서 여기서 100으로 맞추면 되잖아요. 해볼 만은 하잖아요. 만약에 콩이 없어요. 그러면 연락 주세요. 제가 책을 보내드릴게요. 해보시라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저는 로스팅은 뭐 오래된 경력이 되신 분들도 되게 잘하는 건 맞지만 경력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로스팅 입문한 지 한 달 됐는데 내가 모든 커피들을 다 로스팅 해봤어. 프로세싱을 해봤어. 그러면 솔직히 아무리 오래된 경력도 많이 경험 안 해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로스터예요. 누가 뭐 경력이건 뭐 경험이 다 필요 없어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어떤 로스터한테 이런 걸 설명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대부분 로스터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해요. 세미나 자체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도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말아요. 근데 어떤 로스터는 해봤어요. 해보고 나서 연락을 했어요. 괜찮은 프로파일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감동받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안 해보죠. 지금 아마 여기서 절반 이상이 안 해볼 거예요. 거의 제가 볼 땐 7, 80% 이상이 안 한다고 생각해요. 아예 시작점이 있는 친구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보게 돼 있어요. 네. 모든 로스팅은 결국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요. 운동을 하고요. 열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네. 사람이 하는 거지만 이 안에 변화는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런 걸 꼭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 보면, 그 로스팅 책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다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강조돼서 나와 있어요. 그냥 보시면 되잖아. 네. 이런 게 있네? 근데 그걸 보세요. 모든 로스팅 책에 다른 저자여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잊고 살아요. 아, 마이야르 반응이 있어. 라고만 생각을 해요. 한 번쯤은 체크해보고 해보죠. 제 주제는 오늘 이거였어요. 열 변화와 전달이 이렇게 이때부터 시작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은 커피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로스팅이 됐고 161도, 163도, 167도예요. 163도에 이거 170, 이거 다 174, 182.5요. 이거는 172에 그만 바뀐 거예요. 172, 176. 네. 다른 커피들이 됐잖아요. 미세한 차이, 2도 차이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 차이도 안 나요. 근데 총 타임이라고 절대 안 보이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지금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로스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네. 이게 제 블록버스맨 로서스에서 하는 저만의 방식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어렵나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저는. 네. 지금 이제 0.8kg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이제 백지 사이즈가 좀 많이 커지게 되면은 네. 그런 온도 변화 기준이 좀 더 이제 러프하게 잡을 수 변할 수가 있죠. 대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로석이 바뀌고 배치 사이즈가 커진다고 옐로우가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옐로우가 우리 보통
거의 시간대로 보면 이걸 안 했나? 제가 자꾸 뭘 빼먹어요. 오늘 피곤해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거의 옐로우 포인트는 이때쯤 오는 거 아니야? 아,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더 빨리 오세요? 더 늦게 오세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모든 로석이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해본 반열풍 로석이나 보통 로석이들은 이쯤에, 네. 시간도 거의 비슷할걸요? 네, 스트롱홀드는 모르겠습니다. 저 스트롱홀드는 예외예요. 네. 향부터 바뀌잖아요. 그쵸? 옐로우가 되면 향은 바뀌죠. 밖에서 그러니까 로싱하고 밖에 나가 있어서 환풍기 하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옐로우 왔구나 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이 향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모든 화학적 반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화학적 변화예요. 네. 왜 생수창이 있으니까 꺼내서 보면 되잖아요. 안 꺼내고 봐도 돼요. 불 켜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유심히 본 적 있나요? 최근 들어 로싱하셔서 보신 적 있나요? 집중해서 보신 적 있나요?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다 빼와요. 저는 안 빨아도 된다는 마인드로 그냥 빼보거든요. 샘플을 만들 때 저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교육용 샘플을 만들 때 150도, 151도, 152도, 153도 이런 식으로. 그러다 얻어 걸린 걸 수 있어요. 이게 저만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로싱 수업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똑같은 폼으로 명확하게 체크를 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섞어 체크를 해요. 본인이 찾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모든 저는 수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왜냐면 투입 번호가 어쨌든 팝은 오고요. 그렇잖아요. 낮든 높든 어쨌든 팝은 오고요. 1팝은 오고요. 근데 화학적 변화는 거의 비슷하게 오거든요. 일정 온도가 됐을 때 컬러가 바뀌고. 근데 이때가 무조건 화학적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그 전부터 발생하는데 뭐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프로바티너리도 해보고 하스가렌테도 해보고 예전에 기센에다가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미세한 차이. 네. 저는 그 완벽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변화된 거 확인하고 네 해놨던 거고요. 너무 초보적, 너무 초보적인 거 같죠? 나중에 해보시면 아실 거야. 근데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게 뭐야 그냥. 근데 저는 이걸 가장 기본적인 거를 생각을 많이 하면서 로싱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 에어 온도에 따라 에어 온도 견딜 수 있는 에어 온도가 한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보시고서는 그 견딜 수 있는 이상 올라가는 가지 그때까지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조절하죠. 대신 샘플 로싱을 하죠. 한 배치를 먼저 돌려보고 그걸 찾습니다. 네. 급격히 올라가 일정 온도에서는 후반에서 급격히 올라간다는 거 열을 빨리 먹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ROR 자체가 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 배치부터는 거기가 최대 지점을 정하고 로싱을 시작하죠. 네. 근데 파나마게이샤나 일반적으로 약간 비싼 커피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잡아놨어요. 네. 그 이상 웬만해서는 그 이상 열을 먹진 않아요. 네. 오버 느낌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로싱하면서 오버에 신경 쓰는 이유가 그거고요.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열량이 더 들어가잖아요. 쌓는 것도 다르고, 로싱 포인트에 따라 다르고. 근데 해보셔야 돼요. 근데 최대한 힌트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에어 온도가 220도를 무조건 넘으면 안 됩니다. 싱글을 봤을 때 좀 라이트하게 먹고 올 때는 여기서 조금 더 낮게 잡아드리면 218.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비터가 미세하게 그대로 발생합니다. 제 기준에 1.8, 1kg 기준으로 할 때 공격이 막 들어와도 어쩔 수 없죠. 난 그래.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 네. 혹시 아까
ROI 차이가 나는데 ET하고 그 다섯 네. 세 개인가 그 네. 비교할 때 유일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ET하고 다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모든 게 차이가 살짝 있어. 근데 유독 뒤틀어지는 거죠. 열량 조절 시점이거든요. 네. 그럼 혹시 ET하고 보면서 조절을 네. 그래서 동일 선상에서 열 자체를 조절을 해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온도 조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아까 보여드린 하나하나에는 온도 조절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를 줄여주고 올리고 하는 시점이 ROR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ROR 자체에서. 네. 당연히 비온도도 중요하고 ROR 뭐 애온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모든 걸 종합해서 계산을 해요. 되게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되게 생각보다 계산하면서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죠, 미세하게. 여기 그래프가 살짝 바뀌는 이유는 열을 강제적으로 애원도를 더 높지 않기 쓰기 위해 제가 설정한 강제를 줄여주기 때문에. 근데 열이 로스팅을 하면 할수록 열이 쌓이잖아. 그럼 더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강제적으로 그래서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초반은 뭐 같을 수 있지만 뒤에도 같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디벨롭 타임이나 배출 온도나 시간이나 거의 비슷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정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처음부터 그 최대 하력으로 해서 깎아 나가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되게 라이트 로싱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대신 계산을 되게 빡세게 해요. 왜냐면 줄여주는 시점, 이게 열 먹는 시점, 얘는 똑같이 오지만 시간 되게 짧아지잖아요. 최대 열로 시작하면. 네. 근데 최대 열로 무조건 달리진 않아요.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면 열이 어느 순간 어떻게 들어갔는지 체크를 해도 그 다음 그걸 안다고 하더라도 그때 낮더라도 똑같은 공을 로싱 하다가 똑같이 나와. 다르게 나와. 다르게 표현이 돼. 열을 더 먹을 수 있어. 네. 대신 램핑 다운은 무조건 대부분 보면 램핑 다운 하든가 램핑 업 다운을 하든가 해요. 스칼라우, 제가 좋아하는 스칼라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램핑 업 다운이에요. 네. 근데 보통 라이트 로싱 하시는 분들이 최대 열량 주고 천천히 낮춰가면서 하는 거예요. 되게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램핑 그러니까 최대 열량에서 깎아가는 거는 네. 그 열을 적게 주고서는 네. 다시 올렸다가 깎는 거랑 네. 맛이 어떤 컨트롤이 달라요. 내가 열을 우리가 발현하고 그거의 포인트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면 오렌지 느낌이 나고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 높이로 낮춰주는 거는 브레이크를 급격히 잡는 것 때문에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네. 미세하게 그 컨트롤하는 게 힘들어요. 대신 올려주는 거는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올려주면 된다, 낮춰주면 된다, 그게 나거든요. 급격히 줄여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화력 자체가 0.1 단위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려갈 때는 조금 급격히 내려가지만 여기서부터는 에어온도를 잡기 위해서 줄여갖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많이 떨어지지 않고 네, 올라가지 않는 그걸 잡은 거야.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보셔도 비슷합니다. 네. 그렇죠. 사용하는 거는 열을 이용하는 거는 로스터 입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항상 궁금해 하셔야 돼요. 해보셔야 되는 거고. 네.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 누구의 프로파일이 이 사람의 프로파일이 되게 좋아. 근데 내가 그거 갖고 와서 내가 쓸 거야. 환경이 다르고요. 그거의 콩에 대한 내가 이해도도 다르고. 네. 모든 게 달라요.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로싱을 할 필요도 없고요. 본인만의 로싱을 하는 거지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로싱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커피를 만드는 거지. 질문 있나요? 혹시 150도, 160도 아니고 그 다음에 170, 180 그런 쪽에도 네, 있습니다.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거를 제가 네. 해보면 네, 해보시면 돼요. 세분화시키시면 돼요. 근데 저는 어차피 힌트를 드렸잖아요.
해보시면 돼요. 저는 그걸 계속 해왔고 지금도 확인하고 있고 최근에 이걸 하면서도 그렇고 저는 샘플링을 최근에 에티오피아 멀티 내추럴이라는 커피를 최근에 7배치 했거든요. 그걸 왜 했냐면 7배치 중에 6배치를 버렸어요. 마지막 7배치가 한 배치의 뉘앙스를 찾기 위해서. 가끔씩 되게 미련하게 해요. 근데 그 마지막 한 배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형태로 지금 로스팅을 프로파일 잡고 쓰고 있습니다. 멀티 내추럴. 가끔씩 모르는 커피 저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만들든가 저처럼 약간 무식하게 해봐야지. 저는 그 중간에 있어도 무식하게 해보는 타입이에요. 부딪혀봐야지 뭐 오류가 좀 정정이 조금 더 잘 되는 편이에요. 그걸 즐깁니다. 되게 변태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 없자. 와, 생각보다 20분 일찍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배송료가 지금 약간 중간 배송료. 네. 그럼 설계가 달라지죠. 지금 제가 이거 참 말씀드린 건 이건 라이트 버전입니다. 이건 라이트 버전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미디엄 로스팅이랑 그럼 투입 온도가 달라지고요. 쓸 수 있는 열량도 에어도도 이거 훨씬 더 높게 설정되고요. 디벨롭 타임도 이거보다 길어지는데 어쨌든 쓸 수 있는 열량 대비 온도에서 배출을 하죠. 다크도 달라요, 당연히. 다크가 이거 라이트랑 거의 비슷해요. 온도가 높지 않아요. 이거랑 똑같이 가고요. 최대 화력으로 달리고요, 심지어. 네. 시간이 미디엄보다 더 짧아요, 다크가. 제가 설계한 다크는. 네. 제 다크 먹어보신 분, 최근에 제가 샘플 보내드린 거 중에 거기 다크 있는 거, 그게 그런 식으로 로스팅 한 겁니다. 제가 가끔씩 로스팅, 심심해서 로스팅 하잖아요. 그 샘플 그냥 무료로 나눠드려요. 신청을 안 하실 분이시면 신청 드린다니까. 네.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나눠드립니다. 확인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저도 확인을 하고 누군가의 피드백을 듣고. 뭐 어차피 저는 막말로 장사코 기질은 없고요. 그냥 로서 기질이 강해갖고 로스팅하면서 살려고 일부러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창피하고 확인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해온 방식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스터와 제가 열을 이해하는 방법이 이런 식이다 라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아까 에어플로우 10 이렇게 찍혀있는 네, 댐퍼입니다. 댐퍼를 다 열고 있어요. 라이트는 미디엄은 다르고 또 다크는 다르고 미디엄 라이트는 또 다르고, 네, 다 다르죠.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너무 쉽게 생각을 하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로스팅은. 이지스터 이름만 이지스터지 되게 쉽게 쓸 수 있지만 되게 변태처럼 되게 어렵게 쓸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지스터 자랑이 아니라, 네, 저는 하스간한테 굉장히 좋아하고 포로바티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지스터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지스터도 되게 좋아해서 쓰는 거죠. 결과물에서 보이잖아요. 네. 결과물에서 나쁘면 안 쓰겠죠. 혹시 그 결과물 나왔을 때 QC 하실 때 네. 특별히 또 중점해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의도대로 로싱이 됐는지, 그 노트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이상, 70-80% 이상을 맞는지 그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는 커핑보다는 테스트할 때 브로잉 추출을 일정하게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하는 거는 어쨌든 판매잖아요. 제가 공부하는 건 당연히 커핑을 하지만 판매하는 건 손님들이 봤을 때 그게 전달되는지, 이게 커핑과 종이 필터를 사용해서 투과되는 건 다르게 표현됩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한번 맛보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명전 들어드리겠습니다.